상품 ETF는 좀 심화가죠. 심화를 하고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그다음에 라이프업 정기보험이라고 또 새로 나온 상품이 있어서 그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순수 정기보험이요? 네, 정기보험. 정기보험 있고 해지한금이 없는 수당이 종신보다 높은 정기보험. 네, 그게 이번에 나왔거든요. 요거는 간단하게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ETF 변액연금, 변액저축 두 가지 상품이고요. 회사를 또 잘 모르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회사 소개서도 가져왔습니다. 네, 회사 소개서도 가져왔으니까 보시면 BNP 파리바가 이제 프랑스 회사거든요. 파리가 들어갔잖아요. 파리. 네, 프랑스 회사고 유럽에서는 가장 큰 그 은행, 투자 은행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도이치뱅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거보다 더 커요. 자산이 더 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제가 하이닉스랑 시총 비슷하다, 자산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넘어졌어요. 이게 택도 안 돼. 하이닉스가 2,000조가 넘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뭐 상대가 안 될 규모가 돼버렸어요. 하여튼 유럽에서는 가장 큰 은행이고 BNP 파리바의 5그룹에 저희는 보험자회사다. 카디프 자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카디프가 뭐의 약자인지 막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 불어예요. 그래서 저도 읽지를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불어 좀 왔어요? 네. 프랑스에서 살다. 약이 진짜요? 네, 베타기바 약이 와, 발음. 와. 이게 그러면 해석하면 프랑스의 보험 투자 전문회사 이랬던 맞죠? 불어로. 다음에 다른 데 조회하실 일 있으면 대부분 발음이 발음 한마디씩 발음이 너무 좋아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콤파니 다시롱스에 렌사타스니 어우 신나다. 진짜 같다 이러니까 이제 저 메르시 볶음밥. 메르시 볶음인데 메르시 볶음. 발음이 너무 좋아서. 이거 한마디씩 해주는데 한 10만 원 정도 주면 불어가 좀 멋있어요. 맞아. 멋있어. 왜냐면 약간 우아해 보이잖아요. 불어가 맞죠. 자 어쨌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익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여기 이제 그때 보여드렸듯이 보험전을해서 4, 4분기 걸 만들었는데 이번에 1, 4분기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예, ETF뿐만 아니라 변액 보험사별로 수익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저희가 독보적으로 계속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연간 20%니까 굉장히 높죠. 연 수익률이 20%대로 게임이다. 자, 근데 수익률 높은 것들을 보시면 뭐 100%, 200%만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연간 수익입니다. 연간 수익. 가능하겠죠. 우리 코스피만 해도 그쵸? 작년 한 해만 76% 올랐죠. 올해만 해도 벌써 10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쵸? 지금 거의 9천을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코스피만 해도 100% 가까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작년부터 지금부터 역산해서 1년은 100% 200% 되는 ETF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수익이 잘 나옵니다. 지수에만 넣어놨어도 괜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70대 이후 분들이 수익이 제일 좋다잖아요. 그거 아시죠? 아시죠? 그냥 하나는 그냥 저 그냥 지수 코스피에다가 코스피 100이든 코스피 200이든 코스닥 말고요. 코스닥은 코스 대형주 위주로 그냥 그렇게 놔두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거 그냥 묻어두고 쳐다도 안 보죠. 뭐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잘 몰라. 객자 가셔야 하시고 맞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익이 더 좋다고 하죠. 회전율도 낮고 똑같습니다. ETF도 그냥 대형주 코스피 100, 코스피 200 대형주가 코스피 100이거든요. 코덱스 200, 코스피 200 지수 추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묻어놔도 200% 넘었어요. 연간 수익이. 괜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장에서는. 그래서 ETF의 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런 코스피, 코스닥 같은 이걸 우리가 대표 지수 ETF라고 하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미국의 S&P 500, 나스닥, 뭐 일본의 니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대표적인 대표 지수 ETF,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같은 격이죠. 지수 ETF라고 하고 기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다음에 드론이나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있죠. 비만약 이런 걸 우리가 테마형 ETF, 테마, 또 주제별, 섹터별 그렇게 투자하는 ET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나라를 대표해서 나는 미국이 좋아하면 미국 쪽 S&P 500이나 나스닥 아시죠? 들어보셨죠? 거기 투자하시면 되고 ETF 투자하면 되고 기타 나는 요즘 뜨고 있는 게 또 뭐죠? 산업이 뜨고 있는 게 이미 다 떴죠. AI랑 뭐 반도체랑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자율주행 또 우주가 뜨고 있죠. 요즘 스페이스X 지난주 금요일 상장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주도 공모를 못 받았어. 아시죠? 대전 못 받았어요. 한 주도. 미래세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주가 떨어지고 맞죠? 미래세 벤처 소송까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투자자들 미래세에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저기 스페이스X 투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주도 뜨고 있죠. 근데 우주도 스페이스X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네, 로켓맵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로켓맵도 있죠. 여러 회사들이 우주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주에. 유인님. 근데 만약에 그 기업들을 분석한다고 해보세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엄청 힘듭니다. 스페이스X 하나만 분석하는 것도 힘든데 전 세계에 있는 우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주 항공 ETF를 사면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우주 항공 ETF를 사면 우주라는 항공이라는 시장 전체 다 투자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ETF. 그 산업만 이해하면 돼요. 종목은 분석할 필요가 없어. 굳이. 반도체가 좋으면 반도체 ETF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좋을지, 뭐 마이크론이 좋을지, TSMC가 분석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산업만 이해하고 그냥 산업 전체 다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S&P 500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9점, 연평균 9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연평균. 우리 워렌 버핏이 투자의 뭐 기재, 뭐 투자의 신이라잖아요. 워렌 버핏이 지난 30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 아시죠? 워렌 버핏 회사 지금 이제 명예회장으로 은퇴했지만 저 버크셔 해서웨이 통해서 연평균 얼마 올린지 아세요? 20%. 맞습니다. 연평균 20%. S&P 500의 2배에 가까운 수익. 연평균 20%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연평균. 근데 우리 코스피 작년부터 굉장히 좋았죠? 2천부터 지금 9천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연평균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률 3%가 안 됩니다. 불과. 연평균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이거 10% 가까이 꾸준히 올랐다는 이게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얼마 전에 통계 자료를 봤는데 어떤 통계 자료냐면 S&P 500을 매달 급여일 날 자동이체로 사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명도 그렇게 하거든요. 무조건 급여를 타면 급여일 날 무조건 사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뭐 그때 다 주가에 따라서 S&P 주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수를 뭐 10개를 살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9개를 살 수 있고 다를 거 아니에요. 기준 자수가 다르니까. 자, 근데 그렇게 꾸준하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딱 정해진 날짜에 매달. 자, 그렇게 사시면 평균 수익이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는 좀 더 저렴하게 사볼 거라고 S&P 500을 매달 자기가 판단해서 제일 저점에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수는 없죠. 뭐 신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달에 지수가 S&P 500이 제일 낮은 시점에 30년 동안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달 쉽지 않죠. 무려 360개월을 똑같은 날짜에 사는 게 아니라 제일 저점에 샀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수익이 몇 프로 되냐면 10%가 넘어요. 한 0.8%더 올라와요. 10% 정도. 제일 저점에 사면 당연히 그렇겠죠. 자, 반대로 어떤 분은 지지리도 운이 없어서 매달 S&P 500을 제일 고점에 샀어요. 매달.
자, 그렇게 고점에서 하면 여기서 불과 0.몇 프로밖에 안 떨어집니다. 8% 후반대 나와요. 네. 제일 고점에서 하나, 제일 저점에서 하나, 매달 그냥 일정한 저희 매형처럼 그냥 매달 급여일날 매달 똑같은 날짜에 사나 수익률 차이가 불과 1% 남짓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S&P 500에 투자한다는 거는 엄청난 효과를 본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 그 연금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 아시죠? 퇴직연금 401k 들어보셨죠? 그게 법률 조항이거든요. 401k가 우리 뭐 메탕처럼 그 401k 퇴직연금을 가지고 얘네들이 S&P 500하고 나스닥에 은퇴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은퇴하는 시점에 거의 100만 달러 그 정도로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돈을.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억 넘게 돈을 받아서 퇴직금을 받아 나오는 거예요. 퇴직연금. 근데 그게 연금이니까 일시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다? 네, 연금 형태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얘네들은 계속 선순환인 거예요. 제가 급여 받아서 퇴직연금 투자하죠. 그게 S&P 나스닥에 그렇죠? 증시로 흘러가죠. 그게 또 활성화돼서 그 돈이 또 불려지죠. 퇴직연금으로 또 흘러가죠.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람들이 다 DC형보다 DB형이 더 많은 거 아시죠? 네, 학점 급여형이 훨씬 더 많아요. DC형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불안해서. 다 DB형, 학점 급여형인데 미국은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을 대표한 최근에 또 수익이 좋았잖아요. 나스닥은 지난 30년 동안 14% 정도 이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아마 올해는 스페이스X가 바로 여기 상장됐죠? 네, S&P 500은 거부했어요. S&P 500은 6개월 지켜보겠다 그래서 바로 상장을 안 시켜줬고 나스닥은 바로 기술주니까 우주도 항공도 바로 여기 상장이 됐거든요. 상되자마자 바로 시총 6위 진입했고 어젠가 그젠가 장중에 시총 4위까지 올라갔어요. 20% 폭등해가지고 또 이제 조정받고 있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개별 종목에 바로 상장된 종목에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해요. 변동성이 너무 심해. 맞죠? 예. 장난치는 사람도 많고 기관 자금이 이런 그래서 지금은 좀 위험하고 그러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우주항공 ETF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 운용사들이 다 있으니까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것도 싫다. 나 우주항공 ETF도 못 고르겠다 그러면 그냥 나스닥 100 나스닥 ETF 사면 그러면 거기에 시가총액 1부터 10까지는 포함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별로 비중이 시가총액 1위부터 2위부터 1위는 비중이 높아요. 상위권은 시가총액 평균 동일 가중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 가중은 나스닥 100 종목을 1위부터 100위까지 만약에 100만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만 원씩만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시가총액 동일 가중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시가총액 너무 잘 나가는 데들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 시가총액 높은 데들은 비중을 더 높게 잡아줘요. 네. 그럼 나는 간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애플이나 마소나 또는 뭐 스페이스X나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나스닥 100 ETF를 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 높은 순서대로 하면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지금 계속 1위다. 네, 1위다. 코스피 100, 코스피 200, 1등, 2등. 270. 네, 엄청나죠. 200몇. 네, 저렇게 수익이 잘 나고 있다. 당연하잖아요. 지금 뭐 4천에만 들어갔어도 지금 200%잖아요. 코스피 지수의 ETF에 지수가 4천일 때만 들어갔어도 지금 200% 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니죠. 100%가 2배니까 그렇죠. 3천에 들어갔었으면 2배가 넘죠. 맞죠? 3천에만 들어갔어도 수익은 200% 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ETF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이나 그다음에 뭐 미국 주식 ETF2가 여기 S&P 500이거든요.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30%, 40%, 50% 가까이 되죠. 결코 작은 수익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워낙 독보적으로 지금 전 세계 1위다 보니까 수익률은 지수 상승률 1위거든요, 전 세계.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 평가가 좀 작게 평가가 돼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도 또 비중을 가져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국은 꾸준하게 성장하니까요. 우리나라는 한 번 그냥 반짝한 거고 1, 2년 그죠? 미국은 꾸준하게 그냥 성적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내가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 하면 된다? 개별 ETF도 난 선택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면 내가 만약에 스마트 베타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안에서 ETF를 골라주고 담아주고 포트폴리오니까 담아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준다. 우리나라 비중 높여주죠. 미국 비중 낮춰주죠. 이런 것들을 또 보시면 골드 요즘 안 좋죠. 금 안 좋잖아요. 달러가 올라가니까 금은 아무래도 좀 인기가 떨어졌죠. 달러 골드는 약간 역외상관관계 있으니까 골드 ETF가 좀 낮춰주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한다? 비중 조절하는 걸 AI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연간 수익률도 90%예요. 90%. 연간 수익률 90%. 나쁘지 않잖아요. 90%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보시면 국내가 51%, 미국이 40%, 나머지 9%가 달러 골드. 와, 진짜 비율이 너무 좋죠. 국내 50, 미국 40, 나머지 대체 자산. 달러 골드 ETF의 9%. 이렇게 해서 비중이 제일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스마트 베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는 포트폴리오가 액티브 솔루션인데 지난 1년 동안 58.55%. 나쁘지 않죠? 58%도. 자, 이거는 성장주 위주로 돼 있어요. 성장주가 뭐죠? 사람들이 가치주는 잘 알았는데 성장주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치주는 그냥 시장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 저는 이제 비율로 항상 오타니 쇼헤이를 얘기하거든요. 오타니 쇼헤이가 미국 처음 진출했을 때 연봉이 높았나요? 많이 헐값이었죠? 엄청난 선수인데 연봉이 우리 돈으로 뭐 한 10억인가? 얼마 안 됐어요, 연봉이. 지금은 이제 엄청나죠. 조잖아요, 조. 10년에 1조 달러 계약했잖아요. 맞죠? 1조 달러. 10년에 1조 달러. 계산이 안 되죠. 한 해 그러니까 한 해 한 1,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연봉이 한 해 1,500억. 엄청나죠? 근데 처음에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했을 때는 10억인가 밖에 안 됐어요. 연봉이. 그 저평가돼 있죠. 그 가치주예요. 실력에 비해서 시장에서 평가가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장주는 뭐냐? 성장주는 반대. 성장주는 반대. 그렇다고 고평가돼 있다는 게 아니라 성장주는 저는 이제 테슬라 비율을 예를 드는데 테슬라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죠. 삼성전자보다 더 높아요. 시가총액이. 그 삼성전자가 얼마죠 지금? 2천조 넘죠. 2천조 넘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 위거든요. 더 높아요. 몇백 조 더 높아요. 근데 테슬라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 전 세계의 전기차가 막 엄청나게 막 사고도 넘쳤나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잖아요. 전기차 테슬라 하나 지나가면 다들 막 와 테슬라다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와 테슬라다 저거 뭐 얼마짜리냐 뭐 7천만이냐 1억이냐 뭐 이랬잖아요. 자 그런 거. 근데 주가는 앞서가요. 시장의 그 성장 그렇죠? 시장의 그 이미 그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 안 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선행해서 앞서가. 왜? 그 산업이 성장할 거를 미리 주가에 반영한 거예요. 주가가 앞서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성장주예요. 테슬라 초창기 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자율주행 지금 차들 돌아다니나요?
있긴 있죠. 미국은 미국은 있죠. 우리나라는 많이 없죠. 네,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기껏 해봤자 남산에 그 버스, 남산 버스 자율주행 버스 있습니다. 있어요. 타면 남산 타워까지 운전자 없어. 기사분 없어요. 자율주행으로 딱 그 라인만 따라가요. 아시죠? 라인만 따라. 이거 추월하고 앞지르고 못해. 그 라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차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활성화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주가는 앞서가고 있죠.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 현대, 그렇죠? 현대도 자율주행 하잖아요. 그렇죠? 로봇도 하지만. 자,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앞서가죠. 여기 성장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주, 비만약, AI, 핵심 인프라, 전력 인프라 이런 거. AI 전력 핵심 인프라. AI 구동하려면 엄청난 전기가 든다죠. 근데 지금 막 미국에 데이터 센터 짓고 막 난리 났죠. 이제 초창기죠. 주가는 앞서가고 있죠. AI 관련된 전력 인프라 저도 ETF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엄청나요 수익이. 네, 진짜 엄청나요. 근데 변동성도 심해. 네, 왜 변동성이 심하냐면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자기들 그 데이터 센터가 짓는 거를 막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네, 그 설비 투자를 하는 걸 반대를 했어.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더니 또 주가가 또 폭락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주가가 미리 앞서가죠.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런 것들이 성장주 위주로 돼 있다. 성장주. 지난 1년 동안 58% 올랐고요. 보시면 대부분 다 얘기했던 자율주행, 신재생, AI 전력, 그다음에 AI 테크 이런 것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액티브 소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 MZ 세대들, 성장주들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테슬라 좋아하잖아요. 스페이스X 좋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엄청 간단하다. 나머지 두 개 포트폴리오는 이름이 글로벌이 들어가 있어요. 글로벌 자산 배분, 그 다음에 뉴 글로벌 자산 배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글로벌 자산 배분은 미국 위주다. 전 세계 위주로 투자하긴 하는데 미국 위주다. 미국이 나스닥하고 S&P 500이 무려 56% 미국 위주로 돼 있고 나머지 유럽, 아시아, 차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돼 있고 대부분 미국 위주로 돼 있다. 지난 1년 동안 수익이 38.65% 이렇게 났고요. 나머지 이제 뉴글로벌 자산 배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은 나눠드린 책자하고 같이 좀 보세요. 네, 책자 쭉 보시면 됩니다. 그 쉽고 편리한 자산 관리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국내 ETF는 요거는 이제 보시게. 죄송해요. 유글로벌 자산 배분은 가장 비중이 높은 게 24%가 MSCI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우량 주식 ETF거든요. 요게 가장 비중이 높아요. 24%로 높아요. 근데 MSCI 선진국 지수 우리나라 이번 달에 관찰국 그쵸? 편입 여부 결정하죠. 편입 여부 되면 이제 내년부터 아마 편입이 될 것 같거든요. MSCI 선진국 지수 전 세계 23개국 선진국 지수고 여기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한 6,000개 정도 되는데 전 세계 시가총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우리나라도 전 세계 유수의 자금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국내 ETF는 이렇게 제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6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국내 ETF는 모멘텀, 밸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넣어주셔라. 개별 하신다고 그러면 모멘텀 ETF, 밸류 ETF. 모멘텀 ETF는 이런 종목들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지, 현대로테, 하나유로스페이스, SK스퀘어 지난 1년 동안 93.96% 수익 올랐습니다. 모멘텀 ETF가 주로 성장주 위주로 돼 있어요. 성장주 위주로. 모멘텀 ETF 이건 반드시 넣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개별하신다 그러면 밸류 ETF 반드시 넣어주셔라. 밸류 ETF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추정합니다. 우리 네이버 증권이나 뭐 FN 가이드나 첫 화면 보시면 코스피 200, 코스피 100, 그 다음에 넘겨보면 뭐 코스피 선물 지수 뭐 있잖아요. 또 해외로 가면 이제 S&P 500, 뭐
현물, 선물 지수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첫 화면에 밸류, 코리아 밸류 지수가 나와 있어요. 네이버 증권 첫 화면에. 네. 코리아 밸류 지수 뭔지 아시죠? 밸류 프로그램 아시죠? 정부에서 주주하는 자라고 그다음에 PBR 1 이하인 기업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뭐 하이니스나 삼전자 이미 PBR 1 다 넘었죠. KB금융도 얼마 전에 PBR 1 넘었거든요.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만 모아가지고 만든 지수가 밸류 ETF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미는 지수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지수예요. 아시겠죠? 네, 지난 1년 동안 93% 수익을 그래서 두 가지 넣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개별로 하신다고 그러면 모멘텀하고 밸류에 한 20에서 30% 각각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로 한다고 그러면 미국, 우리나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밸류나 모멘텀에 한 30, 30. 안 그럼 난 전통적인 거 하겠다 그러면 대형주의 코스피 100이나 코스피 200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전통적인 대표 지수로 한다고 그러면 해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절반 정도, 한 40% 정도는 미국 쪽 S&P 500하고 나스닥도 나스닥 전체 말고 나스닥 100만, 나스닥 100 지수만, QQQ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미국에 한 40%, 국내에 60% 이렇게 해서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포트폴리오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개별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가입하신 고객 수익률은 그냥 이거 자료를 드릴게요. 이거 보시는 방법 아시죠? 실제 가입하신 고객들 수익률은 이거는 본인이 가입시킨 고객은 설계 사이트 들어가시면 고객 이름 누르시면 클릭하시고 우측 상단에 수익자 리포트라고 있어요. 수익률 리포트. 수익률 리포트 클릭하시면 수익률 다 나옵니다. 어떤 ETF에 투자됐고 수익률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저기 보면 하나만 아까 네. 5,800만 원을 납입을 한 거고 네. 비용으로 8.3%를 뺀 거고 맞아요. 현재 정기금이 8,500. 정민재 140. 그런데 해약 환급금은 왜 7,800이가? 보시면 적립률이 145%인데 해약 환급금이 133%예요. 이 두 개 차이가 왜 날까요? 수수료? 해지 공제 비용. 해지 공제 비용. 해지 공제 비용이 이게 10년이 아직 아니라서 그런 그렇죠. 건가? 그렇죠. 가입한 지 지금 3년밖에 안 됐잖아요. 39개월. 39개월밖에. 그래서 해지 공제 비용은 한 4년, 뭐 나이마다 좀 다른데 보통 한 4년, 5년 되면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4, 5년 정도 되면. 그냥 필요한 중도 인출하면 그렇죠. 여기서 저희도 중도 인출 장점이 타사는 해지 환급금에서 얼마를 남겨놓고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남겨놓고 다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적립금에서 저희는 얼마를 남겨놓고 다 뽑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장점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을 뽑았어요. 500만 원 남겨놓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내 ETF나 이런 거에서 굴러가는 돈은 8,500만 원이 다 굴러가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대출이고, 어. 약간 대출이고 중도 인출은 여기서 만약에 8,000원 뽑았으면 500만 원만, 510만 원만 굴러가고 있죠. 중도 인출은 그렇고 약관 네. 대출은 약간 대출은 적립금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대로 남아 있죠. 세금 내기 싫으면은 중도 인출해서 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년 지나가지고 해줘야 세금 부분은 중도 인출할 때는 아무런 세금이 없어요. 사업비도 없고 저희는 중도 인출 추가 납입 아무런 사업비 없거든요. 아무런 사업비도 세금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해지할 때 그 중도 인출 한 거를 합산을 해요. 합산을 해가지고 낸 보험료랑 적립금하고 계산을 해요. 차익을 계산해서 비과세 요건이 안 됐다라고 하면 15.4% 그거 하죠. 이해되시죠? 네, 그거는 세금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중도 인출할 때는 아무런 세금은 없다. 세금은 없어요. 그 하는 시점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업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정기보험이에요. 그냥 순수 정기보험이고 보험료가 엄청 저렴해요. 보시면
타사에 비해서도 지금 1,000만 원 가입하는데 14,140원. 저희가 살신남자, M사, 메트라이트, 미래세 이런 데도 보면 저희보다 한 거의 몇만 원 더 비싸요. 몇천? 몇천 원 더 비싸죠. 언더라이팅은 어때요? 언더라이팅도 굉장히 이제 유효합니다. 언더라이팅도 저희가 보장상품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영정기보험은 조금 깐깐하게 보긴 하는데 이 정기보험 일반 개인 정기보험은 언더라이팅은 굉장히 수월하게 돼요. 웬만하면 다 통과돼요. 간편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20년 만 8세 만기가 여성이 4,700원, 남성이 8,100원. 1억 가입한다고 그러면 47,000원, 81,000원. 저렴하죠. 20년 납이에요? 20년 납 8세 만기. 80세 만기. 예, 20년 납 90세 만기도 있습니다. 20년 납 90세 만기는 보험료 종류 30년 납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상품이 20년 특이한 납이- 게 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20년 납 8세 만기, 20년 납 90세 만기. 얘도 다 두개 받아요. 중간에 해제되면 해제한금이 있고 있죠. 만기 종료 될 때나 제로가 있죠, 있죠. 되고 여기 보니까 있어요. 해지한금 있어요. 뭘로 운영되는지 30년. 해제한금 30년 시점에 경영정기보험처럼 홍보선입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만기 시점에는 무조건 제로예요. 무조건 제로. 네. 근데 수수료 테이블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환산이 그 피보험자 기준으로 저희가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되거든요. 65세까지 가입되는데 피보험자 기준으로 50세까지는 종신보다 환산이 높아요. 근데 51세부터 65세까지 피보험자분들은 일반적인 정기보험하고 수당이 비슷해요. 아시겠죠? 우리 예. 나이가 이제 50세까지 피보험자 기준으로 50세까지는 종신보다 환산이 어떻다? 높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 끝나고요. 질문 있으세요? 법인영 가실 분들 없죠? 있죠? 왜 없어요? 아 있어요. 네. 경영정기보험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타사는 단기 순이익만 보잖아요. 네. 재정 계산할 때, 재정 심사 계산할 때 단기 순이익만 보거든요. 근데 초창기에 3년 이내 단기 순이익이 단기 순손실의 회사들이 많잖아요. 초창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 비용이. 임대료랑 직원들 인건비랑. 그러니까 세금을 법인세를 다 제한 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을 착안해서 업계 최초로 매출 총익도 같이 받아요. 단기 순이익이 적거나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매출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매출은 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높다라고 하면 이 세 개 중에 큰 금액으로 가입금액 설정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실제 언더라이터들이 쓰는 이 자료거든요. 여기 보시면 단기 순이익을 입력을 하든지 단기 순이익이 없으면 매출 총이익 가지고도 얼마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이게 장치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